안녕하세요. 모두가 행복한 서울 세솔 유치원 운영 안내 1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1편에는 화면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어서 2024학년도 학사 일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세솔 유치원은 사진과 같이 다양한 놀이와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학일은 3월 4일이며 2024학년도는 자율휴업일 없이 운영됩니다. 여름방학일과 겨울방학일은 배부해드린 안내자료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학 때도 방과 후 과정반은 정상 운영됩니다. 2024년 1월 30일 3, 4세 수료를 하며 3, 4세의 경우 1월 31일부터 3월 초까지 학년 말 방학에 들어갑니다. 5세 졸업식은 1월 31일입니다. 2024학년도 행사 일정은 안내자료 10쪽 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께서 참여하시는 행사를 안내해드리면 3월에 학부모 총회에서 각 반 학부모 대표 선출이 이루어지며 3월과 11월에 학부모 상담과 4월, 10월에 가족 참여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날 생태체험 주간, 현장체험 학습, 유초 연계 등 기타 행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부터 학부모 연수가 실시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 세솔유치원은 5빛깔로 만드는 행복 스타 교육을 지향합니다. 유아를 중심으로 학부모, 지역사회 유치원 교사가 소통하며 유아들의 첫 학교, 마을 결합형 유치원, 건강한 마음과 몸, 너와 나를 존중하는 인성교육을 중시합니다. 안내책자 12쪽은 우리 유치원 특색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의 내용을 고르게 담아냈습니다. 3에서 5세 공통적으로 주변 공원과 숲을 활용한 자연체험 활동. 친구야 함께 운동하자 일환으로 등원 후 모두가 참여하는 아침 산책 및 달리기. 우리 모두의 행복과 조화를 위한 환경교육 활동. 학부모가 책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가정과 연계하는 도서 대여 활동. 서로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통합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발달 수준이 다른 각 연령의 특성에 맞춰 연령별 특색 활동이 나누어집니다. 먼저 유아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가정과 연계한 활동입니다. 3세는 놀이 주제와 관련된 간단한 낱말과 문장을 전달하여 가정에서 기록해보는 언어 전달 활동을, 4세는 다양한 느낌에 대해 알아보고 나만의 문장을 완성하는 느낌사전 만들기를, 5세는 놀이 주제와 관련된 기사를 직접 제작하여 발표하는 기자 활동을 실시합니다. 유아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3세는 다양한 소도구를 탐색하고 친숙해지기, 4세는 협동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소도구 활용해보기, 5세는 유아들이 하나의 목표를 정해 힘을 모아 신체를 움직이는 협력적 신체 활동을 합니다. 자연 친화를 위한 숲 활용 활동과 더불어 3, 4세 텃밭 활동, 5세는 배밭 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식물을 직접 기르고 가꾸며 다양하게 탐색하고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기르고 있습니다. 5세의 경우 매달 주제를 정해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법을 알고 실천해보는 환경교육을 통해 지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릅니다. 다음은 일과 운영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반 운영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 3세를 기준으로 수업은 9시 30분에 시작하며 오후 2시에 마치게 됩니다. 이후 시간부터 방과 후 과정이 운영됩니다. 방과 후 과정 관련 내용은 뒷부분에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업 시작 전 공원 등 유치원 주변에서 산책 또는 달리기를 한 후 수업이 시작됩니다. 미세먼지 발생, 우천시 등에는 강당 또는 교실에서의 실내 체조 활동으로 대체됩니다. 2019 개정 놀이과정의 지침에 따라 매일 바깥놀이 및 신체 활동을 포함한 자유놀이를 2시간 이상 운영하며 유아들이 충분히 놀이에 몰입하고 자신의 흥미와 발달에 적합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혼잡 방지를 위해 연령별 시간차를 두어 등하원 지도를 합니다. 등하원 모두 정문을 사용하며 후문은 교육 활동 중에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5세의 경우 9시 10분까지 등원 13시 40분에 하원, 4세의 경우 9시 20분까지 등원 13시 50분 하원, 3세는 9시 반까지 등원 14시 하원 지도를 합니다. 다음은 입학일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2024학년도 입학일은 3월 4일이며 방과 후 과정도 정상 운영합니다. 다음은 3월 수업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책자 14페이지입니다.
3월 2일 입학일부터 전 연령 점심 식사를 하고 정상 수업을 합니다. 3세의 경우만 부모님과 함께 강당에서 간략하게 입학식을 한 후 교실 둘러보기 및 선생님과 인사 나누기를 하며 유치원에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원하는 경우 이른 귀가가 가능합니다. 방과 후 과정 유아는 교육과정반이 끝나고 방과 후 과정 교실로 이동하여 활동합니다. 방과 후 과정 비중이 많아 일괄적인 적응 기간을 갖는 대신 신입생의 경우 필요 따라 담임교사와 협의하에 일주일 정도 점심심사 전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들은 새로운 기관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보다 더 씩씩하게 생활합니다. 종종 아이들보다 부모님께서 분리를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의 적응하는 힘과 유치원을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현관에서의 분리를 힘들어하지만 교실로 이동하는 도중 또는 도착 후 5분 내로 적응하는 유아들이 대부분입니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님과 상의할 것입니다. 반면과 담임교사는 2월 29일에 이알림이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유치원 등하원 지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등하원 시 부모님께서 책임지고 집에서 입구까지 동행하여 안전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원 시 보호자께서는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유아가 현관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신 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간혹 유아 혼자 유치원에 등원시키신 후 잘 들어갔냐고 전화하시는 경우 또는 유아 혼자 건널목을 건너거나 부모님과 떨어져 뛰어다니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연락 없이 낯선 사람과 귀가하거나 어린 초등학생 혼자 보내셔서 유아를 데려가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나 어린 초등학생 형제에게는 유아를 인계하지 않습니다. 귀가 시 보호자가 바뀔 경우에 미리 연락 주시기 바라며 부디 어린 유아들이 안전하게 등하원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 시 이중으로 안쪽부터 주차합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등하원 지도를 위해 차량을 가지고 올 경우 신속하게 귀가 부탁드립니다. 등하원을 위한 주차 시 차도부터 깜빡이도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등하원 시 주차장이 매우 혼잡하므로 차량을 가지고 오는 학부모님께서는 바로 하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연락사항 및 문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아가 몸이 아프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지각할 때는 미리 이알림이 게시판을 활용해 연락 주시고 수업 시간에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할 수 없으니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오후 2시 30분에서 4시 30분 사이에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석 시 증빙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유아 학비 지원으로 인해 월 15일 이하로 출석 시 수익자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질병 및 입원, 가족 여행 등으로 인해 결석 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유아 학비상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미세먼지, 경조사, 체험학습 등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출석 인정과 학비 특례 인정 모두 가능하며 감염병이 아닌 질병 부상의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학비 특례는 인정되지만 생활기록 부상에는 병결로 기록됩니다. 이외의 결석은 기타 결석으로 처리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 부상의 경우 질병 결석 확인서와 함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연간 30일까지 출석이 인정됩니다. 단, 해당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 참여가 불가할 경우만 인정되므로 건강검진이나 치과검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당일은 예방접종을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출석 인정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여행 등으로 결석할 경우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원칙적으로 연간 30일까지 출석 인정이 됩니다. 감염병 종류는 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6쪽 아래 투약일을부터 안내드립니다. 유치원에서는 보호자 동의 없이 투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가 유치원에서 먹어야 할 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약일회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약일회서는 유치원 홈페이지와 유치원 정문 현관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양식에 맞춰 유아 이름과 반명을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보건 방법, 투약 시간, 증상, 약 종류, 용법, 일회분 용량, 날짜, 보호자 서명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약할 약은 당일에 먹을 1회분씩만 보내주셔야 하며 약통에 유아 이름을 꼭 기입해 주세요. 약을 유치원으로 전달하시는 방법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유치원 현관 앞에 있는 투약 의뢰함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제공된 약 파우치에 유아 이름이 보이도록 투약 일회서를 망에 넣고 약 파우치를 바구니 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것은 약을 가방에 넣어 보내주시는 경우 담임교사가 확인을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관에 있는 투약 일회함에 넣어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냉장약의 경우 등원맞이 교직원에게 전달하여 바로 냉장 보관할 수 있도록 핸드 투 핸드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유치원에서 투약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앞서 안내하였듯이 투약 일회서를 작성하지 않고 약만 보내신 경우 투약할 수 없습니다. 2. 투약 일회서의 기록이 미비한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투약할 수 없습니다. 3. 가끔 일반 의약품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보내신 경우 투약할 수 없습니다. 4. 감염병 의심 증상에 대해 일반 의약품을 보내시는 경우 의료기관에 음성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투약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 해당 유아는 교실이 아닌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조치하고 보호자님께 연락드립니다. 5. 마지막으로 보건교사는 학교 보건법에 의거 아픈 유아에게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하에 내복 용제를 투약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교사 외 일반 교직원은 법적으로 내복 용제 투약 권한이 없으므로 보건교사가 출장 연수 방학 동안 부재 시에는 보건실 내복 용제 투약이 불가하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사가 부재 시에는 곧바로 보호자님께 연락드려 유아 건강 상태를 설명하고 진료 안내를 하겠습니다. 또는 유치원 응급환자 관리대책 업무분장에 따라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단, 열경련 히스토리가 있거나 심한 알러지가 있는 유아처럼 증상 발생 시 신속히 해열제나 항히스타민제 등의 투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평소에 투약 일회서와 함께 1회 분량의 약을 동봉하여 유아 가방 속에 상비하시면 담임교사가 투약 가능합니다. 또한 관련 정보를 담임교사와 사전에 꼭 공유해주세요. 이때 투약 일회서의 투약 요청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약은 의약품 안정성을 고려하여 알루미늄 호일 파우치 형태의 개봉되지 않은 약만 상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17쪽 아래 감염병 예방 파트입니다. 아이가 감염병에 이완된 경우 유아의 빠른 회복과 원내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하여 가정에서의 충분한 휴식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등원 전 유아에게 감염병 의심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등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실시하고 감염병이 아닌 것이 확인되면 등원 및 투약 일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감염병 초기에 실시한 검사는 위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재방문 재검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진료 및 검사 결과 확인 없이 유치원에서 의심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1층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후 보호자께 연락하여 진료 검사를 안내합니다. 매해 영유아 건강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미 제출하신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에 의해 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치원에서 유아의 건강검진 정보를 검색하여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검진 기간 내 미실시할 경우 검진 비용은 본인 부담이므로 2024년 내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내용은 책자 21쪽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실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급식 및 간식 지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급식은 전문 영양교사의 관리에 의해 유치원 자체 급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식판, 수저 등은 유치원에서 제공하여 별도의 준비물은 없지만 수저의 경우 개인이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2부제로 급식을 실시하며 1차로 11시 20분부터 3, 4세가 함께 급식 지도를 시작하고 2차로 12시 20분부터 5세 급식 지도를 시작합니다. 식단표는 매월 이알림이로 발송되며 당일 급식 메뉴는 유치원 홈페이지와 이알림이 게시판에 탑재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전 9시 반에서 10시 반경 오전 간식으로 우유를 마십니다. 2022학년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우유 급식비와 우유 간식비는 무상급식 지원금 및 유아비, 유치원 운영비로 지원됩니다. 우유 신청은 입학 후 이알림이를 통해 실시 예정입니다. 우유 신청 후 중도에 희망하지 않으실 경우 이알림이에 희망하지 않음으로 회신해 주길 바랍니다. 우유 간식 미신청 유아 중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음료 간식을 준비해 주셔도 좋습니다. 장기간 결석으로 급간식 미실시 기간이 길어질 경우 담임교사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 양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기입한 칫솔과 치약을 보내주시면 식사 후 양치를 마치고 소독기에 보관하여 사용합니다.
칫솔은 한 달에 한 번 교체하며 양치컵은 유치원에서 제공하여 칫솔과 함께 매일 소독해 사용합니다. 우리 유치원에서는 환경을 보호하는 태도의 형성을 돕기 위해 일회용 물건의 사용을 자제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준비해 주실 준비물이 있습니다.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개인 물통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물통에 물을 담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아온 물을 다 마시면 정수기에 있는 물을 담아 제공합니다. 숲 체험 및 현장 체험 학습 시 옆으로 매는 물통을 준비해 주시면 활동에 용이합니다. 다음으로 손을 씻고 물기를 닦을 수 있는 손수건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씻기가 중요한 요즘 100명 이상의 유아들이 손을 씻고 나오는 핸드타올의 양이 상당합니다. 고리가 달린 손수건의 이름을 기재하여 입학 선물로 증정하는 파우치에 매일 한 개씩 보내주시면 유아들이 정해진 자리에 걸어 개별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합니다. 우리 유치원의 생일 축하 파티는 매달 1일에 생일 맞이한 유아들을 모아 실시합니다. 급식 메뉴에도 생일 축하일을 반영하여 미역국과 떡이 나옵니다. 생일 축하 시 유아들이 만든 생일 카드, 선물 등을 가방에 담아가며 개별 유아의 선물은 유치원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입학 준비물은 아이 행복 카드, 그리고 수건, 물통, 고무 재질의 실내화, 여벌옷입니다. 입학 준비물은 추후 이알림이를 통해 자세히 안내 예정입니다. 대략 말씀드리자면 신입생의 경우 아이 행복 카드 인증 위임을 원하실 경우 아이 행복 카드를 3월 4일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세요. 카드 제출 없이 ARS로도 편리하게 인증이 가능하므로 ARS 인증을 추천합니다. 수업 첫날 손수건과 물을 담은 개인 물통에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저 및 포크는 유치원에 구비되어 있으며 개별 물품 사용을 희망하실 경우 이름을 기입한 수저통에 넣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강당에서 신체 활동을 위해 실내화가 필요합니다. 실내화는 강당에 비치하여 사용합니다. 미끄럼 방지를 위해 사용하므로 바닥이 고무로 된 것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실내화 뒤 겉면에 이름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옷이 젖는 등 갈아입어야 할 상황에 사용하므로 여벌옷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새솔 어린이들을 위해 수건 파우치와 약 파우치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유치원 생활 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익자 부담금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급식비 및 유아학비 지원으로 인해 급식비, 간식비, 가방비, 학습준비물 등은 유아학비와 유치원 운영비로 충당되며 23학년도의 경우 졸업앨범비만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공제회 가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아들은 입학과 동시에 안전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유치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현장학습 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 발생으로 병원 진료받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진료비를 지불하고 안전공제회를 통해 추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호자와 연락 안 되거나 못 오시는 경우에는 이송교사가 진료비 지불 후 보호자에게 청구하게 되고 보호자는 추후 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여 받으면 됩니다. 학부모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치원은 학부모회를 조직하여 학부모회 활동을 실시합니다. 학부모회란 특별한 학부모가 아니라 새솔의 모든 학부모가 대상입니다. 학부모 중 각반 대표를 선출하며 회장과 부회장, 감사를 뽑습니다. 각반 대표는 3월 13일에서 15일 연령별 학부모 총회에 선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학년도 학부모회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학부모회에서는 급식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조리과정 참관 및 검식을 통해 유치원 급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유치원 급식 개선에 반영됩니다. 또한 유치원 맘책미아 활동이 실시되었습니다. 맘책미아란 우리 학부모님이 유치원 도서활동 시간에 오셔서 책을 읽어주는 활동입니다. 학부모님과 유아들 모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1일 교사가 돼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교실에서 1일 교사가 되어 우리가 궁금한 것을 흥미있게 알려주기도 하시고 물놀이나 민속놀이 등 유치원 행사에 도움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학부모회 주최로 파랑새 나눔장터 활동을 실시하여 모아진 수익금으로 중랑구청에 기부하여 중랑구의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림책 워크샵
학부모 유아 놀이 워크숍, 부모 교육 등이 실시되었습니다. 학부모님이 유치원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유치원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초상권 침해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홈페이지 회원은 우리 유치원의 학부모와 유아로 제한합니다. 회원가입 시 반명과 유아명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유아명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우리 유치원 소속임 알 수 없으므로 승인이 불가합니다. 가입 신청 기간은 반배정 이후이며 개별 신청 후 승인 절차를 거쳐 1에서 2일 후 이용 가능합니다. 유치원 홈페이지에서 유치원 급식 사진 열람 및 취약일에서 현장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등과 같은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세솔유치원에서는 종이 가정통신문 대신 이알림이라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정통신문이 발송됩니다. 2월 중 입학 관련 주요 사항을 이알림이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앱 가입 방법은 28쪽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담임교사의 학급 공지사항 안내, 각 반별 활동사진 탑재, 유아교육 관련 주요 정보 안내 등은 네이버 밴드 앱을 통해 안내합니다. 담임교사와 학부모님의 소통이 가능합니다. 일일 메시지를 보내신 경우 수업 시간 중에는 확인을 하더라도 답장을 할 수 없습니다. 유아들의 놀이 촬영을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지만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유아들이 귀가를 마친 후 답장 또는 전화로 연락드리고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밴드 앱은 휴대폰, PC로 이용 가능합니다. 담임교사가 초대 및 승인을 해야 하므로 입학일 이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책자 3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교실 및 시설 안내자료 22쪽에는 2024학년도 유치원 교실 및 시설을 안내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만 3세 방과 후 과정이 일반 더 증반됩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솔유치원 운영